여러분들이랑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자면 저는 구글 애널리틱스 기반으로 데이터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그로스 해킹 파트너 레빗의 유성민 대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부터 우리 다 같이 차근차근 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데이터 분석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지털 마케팅 쪽을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직접 구글 애널리틱스를 눈으로 만져보기보다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목적, 구글 애널리틱스는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로고인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말 그대로 구글이 붙어 있다 보니까 구글이 만든 거겠죠.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구글이 만든 건 아니고 데이터 분석 툴 회사를 구글이 사서 이제 2004년에 오픈했던 서비스입니다. 제가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구글 애널리틱스를 검색하게 되면 관련 글들이 영어 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를 인터넷 창에 검색하게 되면 정보가 엄청나게 많죠. 네, 구글 애널리틱스가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고 인기가 많아졌다는 걸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대 기업의 구글 애널리틱스의 사용률은 70%에 육박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에이스 카운터라던가 어도비 애널리틱스라던가 웹트렌즈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됐어요. 한 2010년대만 해도 별로 없었던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자 수가 2014년, 15년 정도 되면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요즘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렇게 인기가 갑작스럽게 많아진 이유는 바로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 명제 때문인데요. 오늘날의 비즈니스는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이 거대한 명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인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오늘날의 비즈니스는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말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옛날에 라떼는 이제 마케터들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부서였어요. 왜냐하면 회사에는 뭐 마케팅 부서도 있을 거고 영업 부서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을 텐데 다른 부서들은 그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은 하지만 마케팅 팀들은 돈을 쓰는 부서라고 막 무시를 당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왜 돈을 쓰는 부서다라고 뜨냐면 성과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인 광고 매체들을 한번 봅시다. TV 광고 아니면 잡지 광고 아니면 뭐 그 밖에 라디오 광고 이런 데다가 광고비를 써서 돈을 내고 광고를 송출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라디오나 잡지를 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했는가, 우리 서비스의 지갑을 열었는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요즘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에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행위들이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유저 A라는 사람이 페이스북 광고를 얼마나 클릭했는지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웹사이트에서 그 물건을 장바구니까지는 얼마나 담았는지 장바구니에서 최종 결제 완료까지는 얼마나 다다랐는지를 모두 다 기술적으로 추적을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옛날처럼이 아니라 마케팅 부서도 이제 돈을 쓴 것에 대한 성과 추적이 가능해지겠죠. 성과 추적이 가능해진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 툴에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명제들 속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의 인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이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빅데이터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빅데이터를 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꼽으라면 바로 전환이라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때 전환이라는 데이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의 노출량, CPM, CPC, CTR, CVR, CAC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지표를 요 전환율이라는 지표를 내세웁니다. 자, 이 전환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실제로 고객들에게 유도하고자 하는 행동을 사용자가 실제로 행했을 때 우리는 그 사용자를 보고 전환했다라고 부릅니다. 좀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하니까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의 고객 경로들을 좀 도식화해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메인 페이지에 일단 먼저 들어오겠죠. 쇼핑몰에서.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이 마음에 들면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겠죠. 그리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다음에 최종 결제 완료 페이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쇼핑몰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 왜 할까요? 너무 단순한 이유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쇼핑몰을 합니다. 그러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라면 고객이 우리 쇼핑몰에서 어디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바로 결제 완료 페이지까지 들어와야겠죠. 여러분들 결제 완료하게 되면 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페이지 있죠. 실제로 어떤 고객이 결제 완료 페이지까지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 고객을 보고 전환했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전환했다라고 부르게 될 때 실제로 우리 쇼핑몰에 100명이 들어왔어요. 100명이 들어왔는데 10명이 결제 완료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전환율 몇 %예요? 100분의 10이니까 당연히 전환율이 10%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환이라는 행위를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환율이 10%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전환율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자, 어떤 쇼핑몰의 전환율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전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입니다. 근데 이 전환율이라는 측면도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애널리틱스의 사용 목적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실 때는 크게 저는 쓰리고라고 부르는데요. 이 쓰리고의 의미는요, 구글 애널리틱스의 사용 목적을 정의할 때 첫 번째는 고효율 매체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는 고품질 유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는 고관여 행동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쓰리고라고 하는데 고효율 매체, 고품질 유저, 고관여 행동을 찾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효율 매체면 고품질 유저면 고관여 행동이면 전환율이 가장 높은 매체를 찾아야 되고요. 전환율이 가장 높은 유저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환율이 가장 높은 행동, 요 세 가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는 고효율 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비즈니스를 온라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고 매체들에다가 광고비를 쓰겠죠. 예를 들면은 뭐 페이스북 광고도 있을 거고요. 강의 후반부에 배워볼. 그리고 네이버 광고라던가 뭐 블로그 바이럴이라던가 카카오 광고라던가 뭐 트위터 광고 해서 광고 매체들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광고비가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비즈니스가 1억이라는 광고비를 있을 때 페이스북에만 몰아서 쓸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다양한 매체들에다가 광고비를 할당해서 쓸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억은 너무 크니까 1,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하면은 페이스북에 한 500만 원을 쓰고 네이버에 한 500만 원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전환율이 2%예요. 그리고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전환율이 4%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페이스북 광고가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광고 매체입니까? 아니면 네이버가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광고 매체입니까? 당연히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네이버가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광고 매체일 수 있죠. 그러면 페이스북에 500만 원 쓰다가 네이버에 500만 원 써서 총 1,000만 원을 쓰고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전환율이 더 좋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광고비를 좀 더 할당을 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전환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네이버 광고에다가 광고비를 할당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매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유동적으로 효율에 맞게 할당시키기 위해서 가장 전환율이 높은 매체를 찾는 것, 바로 고효율 매체를 찾는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자, 두 번째는 고품질 유저입니다. 자, 고품질 유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여성이 사진에서 가방을 하나 메고 있죠. 이 가방이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40만 원 정도 하는데 혹시 여성분들 40만 원 있으면 이 가방 사시겠습니까? 왠지 제가 남자라도 별로 사고 싶진 않아요. 40만 원으로 더 예쁘고 더 멋진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여성들에게 소구가 안 되는데 이 가방을 판매하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무조건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성들에게 이 가방을 판매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성들에게 소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한번 깔아봤습니다. 근데 남성들의 전환율이 한 1.2%가 나왔고요. 여성들의 전환율이 0.4%가 나왔습니다. 1.2와 0.4는 무려 거의 한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3배 차이가 나는 전환율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로 갖다 드렸더니만 이제 이 가방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메인 배너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남성들의 전환율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같은 광고비를 내고도 매출이 한 3배, 4배를 늘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극단적인 사례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두 번째 목적이 나타납니다. 남성의 전환율과 여성의 전환율을 비교해서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 어떤 사용자가 훨씬 더 전환율이 높은 유저인지 찾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고품질 유저일 것이고 이 고품질 유저를 찾는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가지 배웠어요. 고효율 매체와 고품질 유저,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고관여 행동입니다. 고관여 행동은 전환율이 가장 높은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이마트에 장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마트에 이제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이제 계속 물건들을 담겠죠. 물건들을 다 담고 나서 이제 계산대로 가셔야겠죠. 그러면 계산대에 줄이 쫙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계산대 앞에 어떤 제품들이 좀 놓여 있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건전지도 있는 거 보셨을 거고 초콜릿, 사탕, 껌 이런 제품들이 계산대 앞에 놓여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싸다 이런 공통점도 있겠지만 장바구니에 짐을 가득 실어서 올 고객들을 위해서 계산대에서 기다릴 때 우리 쇼핑몰의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장바구니에 쉽게 손가락으로 집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아기자기한 제품들을 계산대 앞에 배치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고객들의 쇼핑 동선을 고려한 다음에 그 동선에 맞게끔 제품을 알맞게 진열시켜서 쇼핑몰 전체의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한 거죠. 자, 요걸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옮겼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고관여 행동이 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몰에 들어온 사람들이 메인 페이지에서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제품 상세 페이지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들어와 봤는데 제품 상세 페이지가 보통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은 상품 정보라고 해서 컨텐츠가 이렇게 쭉 스크롤을 할 수 있게 나오죠. 그리고 가장 아래 상품 정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나요? 고객들의 후기들이 이렇게 게시판 형태로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어떤 고객은 상품 정보를 많이 보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 어떤 고객은 후기를 많이 보는 고객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상품 정보를 많이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크롤링을 추적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한 75% 이상 했던 사람들의 전환율이 한 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기 영역을 한 10초 이상 조회한 사람들의 전환율이 한 4%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고관여 행동이죠? 리뷰를 10초 이상 조회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고관여 행동이죠. 왜냐하면 전환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리뷰 10초 이상을 조회했던 사람들의 전환율이 높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그쵸? 리뷰를 훨씬 더 쉽게 보여주거나 리뷰를 아니면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에 배치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여 행동을 찾는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세 번째 목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데이터는 전환율이고 이 전환율을 기반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고효율 매체를 찾는 거, 그리고 전환율이 가장 높은 고품질 유저를 찾는 거, 그리고 전환율이 가장 높은 고관여 행동을 찾는 것, 이 3고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다음 강의부터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해보는 실습을 하기도 할 텐데 막상 여러분들이 애널리틱스를 설치해서 보게 되면 리포트가 한 108개 정도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리포터가 108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기준점을 정해두고 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혼란에 휩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애널리틱스든 어떤 다른 툴이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무엇을 볼 것이냐를 정의하고 설계하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셔야지, 정의와 설계 없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 전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의 기준점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용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OKR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KPI라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OKR 같은 경우는 Objective Key Result의 준말로서 우리 비즈니스 또는 우리가 이번 분기에 달성해야 할 마케팅 캠페인의 최종 목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매출 증대 뭐 이런 것들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게 OKR이라면 KPI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 또는 인디케이터의 준말로서 OKR이 잘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정 가능한 지표를 우리는 KPI라고 불러요. 자, OKR과 KPI의 정의를 배워봤는데 뭔가 좀 차이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 기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버스 기사인데 부산에서 아이들 40명을 태워가지고 서울까지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 OKR이 안전하게 가자입니다. 안전하게 가자가 제 OKR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안전이라는 OKR이 잘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KPI가 뭐가 될까요?
어떤 숫자를 가져와야만 이 안전이라는 목적이 잘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왠지 속도는 아니겠죠. 속도는 아닐 거고요. 네, 실제로 서울에 도착했을 때 다치지 않은 아이들의 수를 세면은 OKR이 잘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내가 OKR이 안전일 때 KPI는 뭐예요? 다치지 않은 아이들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똑같이 부산에서 아이들 40명을 데리고 서울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제 OKR이 안전이 아니라 속도예요. 네,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가 제 OKR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와야만 OKR이 잘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명확한 거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가자라는 OKR이 잘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은 OKR이 만약에 속도일 때는요, 다치지 않은 아이들의 수라는 데이터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OKR이 안전일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OKR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웹사이트에서 추적해야 할, 지표로 치환해야 할 숫자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실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샤브샤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샤브샤브 브랜드 중에 이제 채선당이라는 브랜드의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채선당 웹사이트를 딱 보자마자 OKR이 뭘 것 같으세요? 자, 뭔가 밑에 영역에 보시니까 뭐 창업 문의다, 창업 비용이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 걸 봐서 채선당이 이 프랜차이즈점이다 보니까 이 가맹점주 확보가 주요 OKR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맹점주 확보가 OKR일 때 어떤 지표를 수치로 치환해야만 가맹점주 확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지금 레드박스 친 이 창업 문의 버튼 클릭률, 아니면 사업 설명의 신청 전환율, 아니면 창업 문의 신청 전환율, 뭐 이런 것들이 KPI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채선당은 이렇게 가맹점주 확보라는 OKR 말고도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KPI도 OKR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들은 어떤 메뉴가 있는지, 매장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벤트, 할인 이벤트 같은 거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러 그냥 일반 고객들도 채선당 웹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채선당의 두 번째 OKR은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라고 해서 정보 제공이 OKR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보 제공이 OKR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KPI는 뭐예요? 채선당 소개는 얼마나 보는지, 매장 찾기 검색은 얼마나 하는지, 이벤트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KPI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OKR이 정보 제공이다라고 할 때는 아래쪽에서 제가 열거했던 창업 문의 버튼 클릭 전환율, 사업 설명의 신청 전환율과 같은 KPI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OKR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KPI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다양한 브랜드의 고객사들의 OKR과 KPI의 수립을 돕고 데이터 설계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OKR과 KPI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는 OKR이 매출 증대다라고 하면은 KPI는 뭐 매출액, 결제 완료 수, 결제 완료 전환율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뭐 OKR이 가맹점주 확보다, 채선당처럼, 아니면 치과 같은 데 보면 상담 문의 이런 걸 하고 싶다, DB를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담 문의 신청 전환율이 주요 KPI가 될 거고요. 그리고 OKR이 만약에 브랜드 인지도 증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키워드 검색량의 증가율,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나 구글에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구나 아니면 감소하고 있구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OKR과 KPI를 여러분들이 수립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쇼핑몰에서
메인 페이지, 상세 페이지, 장바구니 페이지,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데이터를 추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전환율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달 대비해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겠죠. 결제 완료 페이지만 추적을 하면 매출이 증가했다는 얻을 수 있어요. 또 매출이 감소해도 매출이 감소했다 또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매출이 왜 증가했는가, 왜 감소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선 결제 완료 전환율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인 상세 페이지에서 장바구니 페이지로 넘어가는 전환율은 어떻게 됐는지, 상세 페이지에서 리뷰를 본 사람들의 전환율은 얼마나 됐는지, 상세 페이지에서 특정 스크롤이라던가 체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로 다다르는 전환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든 경로별의 전환율과 이탈률을 여러분들이 추적할 수 있어야 매출이 증가했으면 어느 단계에서 증가했는지, 매출이 감소했으면 어느 단계에서 감소했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최종적으로 전환을 하기 이전에 하게 되는 모든 행동 단위 하나하나를 KPI 아래에 있는 서브 KPI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OKR과 KPI와 서브 KPI 요 세 가지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신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 다양한 리포트가 있더라도 어떤 리포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없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무엇인지, 애널리틱스의 사용 목적, 그리고 OKR과 KPI라는 데이터의 기준점을 정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